사망 후에도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정말 말이 될까요? 하지만 세상엔 죽고 나서도 매년 수천만 달러, 어떤 경우엔 억 단위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해서요. 이게 단순히 음반 몇 장 팔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은 포브스가 집계한 기준으로 사후에도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고인들을 10위부터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비틀스의 전설 존 레논입니다. 1980년 12월 총에 맞아 40세 나이로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음악은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고 있죠. 올해만 해도 1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 돈은 대부분 비틀스 시절 곡들의 저작권과 솔로 시절 음원에서 나옵니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HBO에서 1972년 메디슨 스퀘어 가든 자선 공연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공개될 예정인데 이런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스트리밍 횟수가 급증하면서 수익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의 음원 권리는 지금도 오노 요코가 보유하고 있고 비틀스 멤버 각자가 여전히 매년 600만 달러 정도씩 이름값만으로도 벌고 있습니다. 9위는 레게 음악의 황제 밥 말리입니다. 1981년 36세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과 이미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통하죠. 올해 수익은 1300만 달러인데 특히 올해 6월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에서 시작된 밥 말리 호프 로드라는 공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쇼는 주당 29회 공연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수백만 달러를 가져다 줄 전망이거든요. 말리의 음원 대부분은 유니버설 뮤직이 갖고 있지만 가족들은 그의 이름과 이미지로 엄청난 사업을 꾸려왔습니다. 커피, 오디오 기기, 향수는 기본이고 대마초 제품까지 나오는 실정이죠. 그의 얼굴 하나로 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8위는 마가리타빌의 주인공 지미 버핏입니다. 2023년 9월에 피부암으로 사망했는데 사실 그는 죽기 전에 이미 억만장자였습니다. 올해 수익 1400만 달러는 그가 만들어 놓은 마가리타빌 브랜드 덕분인데 이게 단순한 음악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레스토랑 체인, 리조트, 크루즈 라인, 심지어 은퇴자 전용 주거 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 제인 버핏과 유산 집행자 사이에서 법정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신탁에서 제인이 매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중입니다. 죽은 뒤에도 돈 문제는 복잡하기 마련이죠. 7위는 로클롤의 시조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1977년 심장마비로 42세에 사망한 이후 포브스가 2001년부터 사후 유명인 수익 순위를 집계하기 시작했을 때 1위를 차지했던 인물이거든요. 올해 수익은 1,700만 달러인데 사실 25년 동안 누적으로 따지면 12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작년 여름엔 사기꾼이 그의 명의를 도용해서 멤피스의 그레이슬랜드 저택을 경매에 넘기려 했다가 막힌 일도 있었죠. 지금은 그의 손녀이자 배우인 라일리 키오가 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레슬리 가족이 가진 지분은 엘비스 프레슬리 엔터프라이즈의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이란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그레이슬랜드 관광 사업과 엘비스 브랜드 라이선스만으로도 매년 수천만 달러가 굴러들어오는 겁니다. 6위는 재즈의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1991년 뇌졸중으로 65세에 사망했는데 올해 수익이 무려 2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내년이 그의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이를 앞두고 상장사인 리저보어 미디어가 그의 유산 90%를 인수했고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뉴욕 링컨 센터를 비롯한 주요 공연장에서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고 전기 영화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주연은 포뮬러 1 영화에 나왔던 댐슨 이드리스가 맡기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념일을 활용하면 사후 수익이 몇 배로 뛰는 거죠. 5위는 힙합 전설 노토리어스 B.I.G입니다. 본명은 크리스토퍼 월리스인데 1997년 총격으로 24세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래서 더 전설이 된 케이스죠. 올해 수익은 8천만 달러인데 이건 올해 3월에 있었던 대형 거래 때문입니다. 그의 카탈로그와 퍼블리싱, 초상권 중 50%를 프라이머리 웨이브 뮤직이란 회사에 팔았거든요. 이 계약은 그의 어머니 볼레타 월리스가 사망하기 직전에 마무리됐는데 그녀는 생전에 사후 앨범 2장과 2009년 전기 영화까지 제작을 총괄했던 분입니다.
요절한 스타의 굿즈와 상품들은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고요. 이제 4위와 3위를 함께 소개할 차례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창립 멤버 2명, 리처드 라이트와 시드 베럿이 각각 8,100만 달러씩 벌어들이며 공동순위에 올랐거든요. 라이트는 2008년 암으로 65세에, 베럿은 2006년 역시 암으로 60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유족이 올해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이유는 소니 뮤직 퍼블리싱이 작년 10월에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 카탈로그와 초상권을 4억 달러에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밴드 측이 6억 달러를 원했다고 하는데 결국 4억 달러에 합의가 됐고, 이 돈이 생존 멤버 3명과 고인이 된 두 멤버의 유족에게 똑같이 나눠진 거죠. 베럿은 1965년 밴드 이름을 지은 초창기 리더였고, 라이트는 키보디스트로 밴드의 사운드를 만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2위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닥터 수스입니다. 본명은 시어도어 수스 가이젤이고 1991년 암으로 87세에 사망했죠. 올해 수익이 8,500만 달러인데 이 사람은 음악가가 아니라 동화책 작가거든요. 모자 쓴 고양이, 그린치로 유명한 작가인데 시장조사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동 도서 작가였습니다. 그것도 해리포터 시리즈의 조앤 롤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2024년 한 해에만 480만 권이 팔렸고, 그의 캐릭터들은 여전히 라이선스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자 쓴 고양이와 그린치는 완구부터 의류, 문구류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죠. 2009년 과다복용으로 50세에 사망한 이후 올해만 무려 1억 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사망 후 지금까지 누적 수익이 35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건 2위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25년간 12억 달러를 번 것에 비하면 거의 3배입니다. 작년에 소니의 마스터 음원과 퍼블리싱 권리의 절반을 6억 달러에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은 남은 음원들에 대한 전 세계 로열티 지분을 더 크게 가져가는 조건을 끌어냈어요. 덕분에 앞으로도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MJ 더 뮤지컬은 지난 1년간 전 세계 5개 도시에서 동시에 공연될 만큼 대박이 났고, 라스베이거스의 태양의 서커스 공연도 장기 연장을 확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의 어머니 캐서린 잭슨이 소니와의 거래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들의 뜻에 반한다며 법적 조치까지 취했지만 결국 거래는 성사됐죠. 2019년에 나온 파인딩 네버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그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다뤘는데도 잭슨 브랜드는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2009년 사후 공개된 콘서트 영화 디스 이지 이든 전 세계에서 2억 6,70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2012년 태양의 서커스 투어는 1억 6천만 달러 수익으로 그해 가장 성공한 투어가 됐거든요. 그때 잭슨은 살아있는 어떤 뮤지션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번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는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1985년에 ATV 카탈로그를 4,750만 달러에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카탈로그엔 비틀스의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함께 쓴 곡 대부분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2016년 이걸 소니에 7억 5천만 달러에 팔았는데 지금 가치로 치면 10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물론 이 거래엔 잭슨 본인의 곡들은 빠져 있었고, 그걸 작년에 다시 절반 팔아서 6억 달러를 받은 거죠. 결국 이 순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음악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죠. 올해 상위 13명 중 10명이 음악인인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세금 떼기 전 기준으로 5억 4,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프린스, 존 레논, 밥 말리 같은 전설들은 마스터 음원과 저작권만으로도 매년 수백만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어요. 팝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고 음악가들은 배우들보다 저작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최근엔 음악 카탈로그 매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처럼 매출의 20배 가격으로 거래되던 시절보단 못하지만 밥 딜런과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수억 달러의 카탈로그를 판 이후로 이런 거래가 계속되고 있죠. 대부분 사모펀드가 지원하는 회사들이 사들이는데 이들은 미래 저작권 수익을 미리 계산해서 지금 큰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아널드 파머의 시그니처 음료는 매년 2억 달러 어치가 팔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나이키 농구화도 여전히 불티나게 팔립니다. 지미 버핏의 마가리타비 브랜드는 옷부터 호텔, 심지어 은퇴자 주거단지까지
이름만 붙이면 다 팔리는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겐 사후에도 황금빛 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명인은 죽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메릴린 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무하마드 알리처럼 유산 관리가 외부 회사에 넘어간 경우도 많고요. 가족이 직접 이름과 이미지 권리를 소유하면서 계속 돈을 버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이 13명만큼은 다릅니다.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매년 수천만 달러에서 억 단위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마이클 잭슨은 사후 수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입니다. 그 앞에는 엄청난 협곡만큼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이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이들의 공통점은 생전에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는 걸 넘어서 자기 이름 자체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정작 본인들은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마이클 잭슨은 사후 35억 달러를 벌었지만 생전엔 빚에 시달렸습니다. 노토리어스 B.I.G는 겨우 24세에 총에 맞아 죽었고, 존 레논도 40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죠. 결국 이 순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과 명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릴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사후에 수억 달러를 벌어도 정작 본인은 그 돈으로 가족과 여행 한번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산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벌어지고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지미 버핏의 아내가 지금 유산 집행자와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들이 남긴 음악과 작품은 영원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짧았다는 거죠. 50세, 40세, 심지어 24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돈은 사후에도 벌 수 있지만 삶은 한 번뿐이거든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모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하고 건강 챙기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죽은 뒤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행복한 게 훨씬 낫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상 랭킹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